이번 질문은 아이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그 밖에만 나가면 안아달라고 계속 과도하게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월 수는 질문 주신 어머님의 아이는 18개월이거든요. 자, 우선은 분석부터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어머님께 제가 반대로 여쭤봐요. 어머님 누군가가 뭐 남편분이나 혹은 친정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안아줬을 때의 느낌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대답하기에 대부분 포근하며 뭐 안정감을 느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안긴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런 안정감을 준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 아니든 밖으로 나가든 그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집에서는 안아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나 횟수가 밖에 나가는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이는 밖에 나갔을 때 이제 가장 편한 엄마와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하고 혹은 환경, 다른 집이 아닌 다른 낯선 환경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상황 혹은 엄마랑 이제 분리될 수 있다라는 불안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편한 대상, 편한 상황을 원하겠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갑자기 안아달라고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이는 엄마한테 안길 때 그런 포근한 감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 두 번째, 아이는 엄마한테 떨어져서 분리라는 상황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을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덜 안게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꼭 유모차나 아니면 좀 직접 잡아서 걸을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결국 걸을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아이가 걷지 않으려고 자꾸 안기려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무겁거든요. 애들이 16개월만 넘어가도 벌써 애들 무게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속 다 안아주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저기 그 나무까지 걸어가면 혹은 저쪽 블록까지 엄마랑 걸어가면 엄마가 거기서 또 안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갔을 때 칭찬하고 혹은 그때 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긍정 그 강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어디까지 가면 엄마가 안아줄게 라는 동기부여를 충분하게 주시면 아이한테 이제 걸을 수 있고 안기는 것보다는 걷는 행위를 이제 습관화 들일 수 있고 두 번째 그 아이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안기는 거는 둘째가 태어났을 경우가 있어요. 보통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에서 단순하게 그냥 동생보다 엄마의 그 애착감이 동생한테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상황일 때 나가면서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동생을 많이 그 접촉하는 시간과 동생을 바라보는 그 눈빛 혹은 동생을 더 챙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혹시나 그걸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 20개월 30개월 넘어가면 동생 태어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아이한테 안아주고 충분하게 우리는 여기 갈 거야 혹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나갈 때 그래서 유모차는 들고 아이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조금 어머님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래서 그런 형제 순위에서 오는 아이의 불안에서 안아달라고 했을 때는 아이한테 눈빛 그다음에 아이를 챙겨주는 모습 동생보다 이 언니 누나 오빠로서의 그 아이한테 모성을 더 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이가 유모차를 태우거나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위치가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밖을 바라보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쪽 바라보는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유모차를 태우는 순간 밖을 봤을 때 아이가 불편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불편한 어떤 대상이 자기를 보고 있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단순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눕히는 그 유모차 방향이 아이를 눕혔을 때 밀고 갈 때 아이는 역방향이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하고 보일 수 있게, 엄마가 아이하고 눈이 서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은 아이는 끌고 가면서도 눈을 마주치니까 괜찮죠. 그래서 눈만 마주쳐도 아이는 꼭 앉지 않고 유모차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엄마하고 같이 눈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주려면은 유모차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두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차피 집에서는 엄마하고 같이 앉거나 언제든지 와서 엄마 손을 잡거나 접촉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것이 분명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빨리 아이들은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불안을 최대한 빨리 낮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데 중간 대상의 개념이 뭐냐? 엄마와 세상, 타인 이 두 존재에서 엄마에서부터 이제 세상에 그 사회 속으로 갈 때 아이가 분명히 엄마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덜 불안을 느끼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대상을 찾아요. 대부분이 뭐 그 인형을 많이 찾죠. 아이들이 엄마와 유사한 요소가 있는 대상. 뭐 부드러운 거로 보면은 담요도 있고 인형도 있고 엄마 머리카락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 이렇게 팔꿈치만 계속 아니면 귀만 잡고 있고 이런 중간 대상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을 때도 중간 대상 혹은 애착 인형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밖에 나갈 때 아이가 쥐고 있거나 엄마 손을 잡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중간 대상을 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좋아하면 인형 아니면 장난감 진짜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나갈 때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한테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겠죠. 정리하자면은 그 첫 번째 아이가 분명히 안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아이 상황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유모차에 앉거나 아니면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의 방법들 중에 어디까지 가면 엄마가 그때 가면 뭐 해줄게 저기까지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칭찬을 주면서 긍정 강화를 해주는 것 그거 말고도 아이한테 뭐 유모차 방향을 같이 본다던가 아니면은 또 아이한테 중간 대상 어떤 인형이나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리불안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인형을 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안아달라고 하기보다는 걷게 만들 수 있고 또 밖으로 나가면서 불안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